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물리학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디어 이제 양자역학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했었고 지난주에 그 다음에 6.3절에서 우선 힘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그 제목에 여기 입자의 어떤 요런 말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입자의 파동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이 파동함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사이라고 했죠, 그죠? 어떤 당연히 입자의 위치와 그 시간에서 함수일 것이고, 시간에 대해서요. 이 파동함수는 또한 상태함수라고도 하기도 했는데, 이 자체적으로는요, 이것을 제곱을 하면은 발견될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발견될 확률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함수라고 하면서 이 파동함수가 입자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동함수만 구한다면 우리는 그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해석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힘의 영향을 받는이라고 했는데, 자, 힘이라는 것이 있으면요, F라는 것이 있으면은 이와 같이 포텐셜 에너지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있다면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U가 있는데 이게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때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적에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써보면 지난 시간에 벌써 행도를 지금 복습을 합니다. 방정식이 있는데, 슈레딩거의 방정식이 있는데, 마이너스 2n분의 h 바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두 번을 미분해라 그랬고, 뭐를 사이에, 그 다음에 더하기 u의 x 이래가지고요. 포텐셜 에너지가 x의 함수다. 그 다음에 psi를 써주고요. 이것이 행것이 IH 바의 dt분의 d의 시간에 대한 psi의 함수, 시간에 대한 함수. 이것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이 텀이 힘의 영향이다. 힘의 영향.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것이 지금 에너지를 나타내는 오퍼레이터다, 연산자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보십시다.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요 앞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운동 에너지라고 했어요. 운동 에너지 텀. 그래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psi를 구하는데, 우리가 페이지 249페이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했는 건데, 페이지에 보면요, 변수 분리된 물질파에, 그래서 마이너스 2n분의 h 바의 제곱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d 제곱에다가요 psi x만의 함수로 하고요, 맞아요? 더하기 u의 x에, 이거 다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변수가 분리되어서 공간
x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이거든. 그러면서 이거 이렇다 했으면서요. 그 다음에 요 E가 에너지, 그 다음에요 요 사이가 상태 함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U가 이건 운동 에너지는 변함이 없죠. 형태가 U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U가 포텐셜 에너지가, 그러니까 입자가 어떤 상태에 또는 어떤 힘의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U가 정해지는데, 그 U에 따라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거와 이거를 풀게 된다면은 요거와 요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 작업을 이제 오늘 진행하게 될 건데, 그 첫 번째로 보면은 상자 안의 입자라는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6.4절에 상자 안의 입자. 지난 시간에 자유입자에 대해서 했는데, 자유입자는 어떤 거냐면은 U가 제로인 경우다. UX가 제로인 경우다. 어떤 경우였죠? 그래서 어떤 평면파의 형태가 된다 그랬다, 그죠? 뭐가요? 상태함수 사이가. 그럼 상자 안의 입자는 어떤 거냐? 실제적으로 그럼 상자 안에 입자가 있는가, 그런 어떤 뭐 종이 상자 이런 상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상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포텐셜 UX가 상자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모양의 포텐셜 에너지다.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책에 그림도 나와 있듯이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거다. 이런. 근데 사실 실제로 이거는 전자가 어떤 그 원자 반경의 정도를 갖는 거기에 핵에 갇혀 있는 그런 형태를 이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아이디어하게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훅 들어갔다 이런 포텐셜 웨일이라고 그러는데요. 포텐셜 우물이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무한대 형태의, 우리가 여기에 무한대 형태의 입자가 사실은 이 안에만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런 전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어떠한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그 옆에 그림 6-6을 한번 보십시다. 6을 보면요, 아마 여기에 이렇게 디바이스가 있고요. 플러스 돼 있고요. 금속으로 이런 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차지 Q가 있는데 접지가 돼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다시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죠. 그러면요, 이 차지가 만약에 플러스 차지라면요, 요거는 요 안에서만 있을 겁니다. 왜? 가려고 하니까 밀쳐가지고 이리로 들어오고요. 플러스 차지가 가려고 하니까 밀쳐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런 형태로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상적인 경우에 무한 사각형이죠, 그죠? 사각형 형태인데 깊이가 무한대로 깊은 이런 말이죠. 무한 사각 우물 포텐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여기에서 말하는 U가 주어졌을 적에 이제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적에 이거를 구하고 이거를 구하는 작업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6장 4절에서 추가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마이너스에다가요 2n분의 0 h 바의 제곱에 그죠? 그 다음에 1차원이니까 1차원에서 2번 미분하고 가동함수를 써주고 더하기 ux인데 psi x를 가동함수 써주고 이것이 2의 psi x다. 뭘 구한다고요? 요게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적에 0에서 L 사이에는 0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바깥에서는 무한대로 가는. 그때 우리가 이거와 이거를 구해보라는 거죠. 자, 보십시다. 어떻게 구하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이걸 써보니까네요. 0과 자, 보십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0하고 L 사이인데 이러한 조건에서는요. 자, 설령 여기에 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자는 이 포텐셜 장벽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것도 그게 돼 있는데 나중에 턴넬링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만약에 이게 차지가 엄청나게 많다면요. 건너가지로부터 떨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얘가 얘를 오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로 갈 수가 없어요. 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입자가 존재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도 입자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마스 차지라고 하고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경계 조건을 볼 적에 사이의 x 이꼴 제로와 제로고요. 발견될 확률이 0이겠죠. 그 다음에 사이의 x가 l이 여기서도 그러니까 아니면은 제로가 돼야 된다. 어쨌든 이걸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자 이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선 x가요 0과 L 사이에서 요 상자 안에 있죠, 그죠? 여기서는 ux가 어떻게 돼야 되죠? 어떻게 되죠? 0이죠, 0. 지금 0이잖아요, 여기에 0이죠? x 일치하니까. 그렇다면 이 식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n분의 0 h바의 제곱에 psi x는 더하기 0 이꼬르 2의 psi x 이래 됩니다. 맞습니까? 이거 0이라고 0이 대입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식에 우리가 6-13이 지금 뭐냐면 앞에 나오는 건데요. 이 식입니다. 이 식을 다시 정리해 이래 되는데, 우리가 이럴지게요. 다음 식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빠졌네요. 어쩐지. 두 번 미분한 게 빠졌죠? 이거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더하기 0이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약간 고쳐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오케이. 요걸 넘겨주니까 dx 제곱에 d의 제곱에 psi x가 마이너스에다가요 h바 제곱분의 2의 m의 2의 psi x가 될 겁니다. 맞죠? 요걸 넘겨주니까요. 양변에 h바 제곱분의 2m을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h바 제곱분의 2m을.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식을 볼 적에 어떤 함수인가는 모르겠는데 이 함수를 두 번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뭔가는 모르지만 이거를 k제곱이라고 합시다. k제곱.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고칠 수 있다. dx제곱 d의 제곱의 psi x는 마이너스 k제곱에 맞죠?
사이 x가 되죠. 이때 k제곱이 뭐냐? h바 제곱분이에요. 2m이라고 두면 된다. 이렇게 상수로 둘 수 있죠, 그죠? 뭔가는 모르지만 어떤 값이 될 건데 이거를 알면 요거를 알고 요거를 알면 요거 알게 돼요. 요거 알면 요거 알죠? 자, 그렇다면은 이럴 적에 우리는 이걸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풀죠? 사인 x를 a의 사인의 kx 더하기 b의 코사인 kx를 하면은 맞죠? 요 사이에서 지금 요 사이인데 a의 사인 kx 더하기 b 코사인 kx를 대입하면 이 식은 만족하죠? 맞습니까? 요것이 요거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미분하면요, 한번 보여드릴게 처음이니까 이거 미분하면은 k에다가요 a의 코사인 kx가 되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b의 사인 kx, k도 안에 집어넣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k에 b의 sin kx가 되거든요. 한 번 더 미분해 볼까요? 다시 k가 나오겠다. 그죠? 마이너스 k 나오네요. 마이너스 k와 k 하니까 k 제곱. 코사인은 사인으로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거 하면 마이너스에 k의 제곱이 나오고요, b의 코사인 kx가 되어요.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k제곱으로 묶어낼게요. a의 사인의 kx가 되고요, 더하기 b의 코사인의 kx가 됩니다. 자, 이게 뭐죠? 우리가 두었던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식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왜요? 여기 두 번 제곱 미분한 것이 이거하고 같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냥 가정했던 이것이 요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겁니다. 해가 된다는 걸 제가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파동함수가 이럴 적에, 이 미분 방정식일 적에 파동함수가 요렇게 주어질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경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함수는 여기와 여기에서는 연속적으로, 여기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여기에서 연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의 경계 조건에 의해 가지고요, x 이퀄 0와 l에서 에 의해 사이의 x 이퀄 0는 제로인데, 여기 제로 잡아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로 돼버리고요, 요거는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b가 제로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이 x가 있는데요, 여기 x 이퀄 제로를 넣으란 말이에요. 여기 제로 넣고 여기 제로를 넣으란 말이죠. 사인 제로는 0이니까 이건 0 값이고요, b에 코사인 제로가 됐는데 코사인 제로는 1이잖아요. 그래서 b가 되는데 그 값이 0이 돼야 되거든요. 왜? 경계 조건에 의해 가지고 입자가 발견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사이 x 이꼴을 l인 경우를 한번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의 sin kl이 되겠네요. a의 sin kl이고 더하기 벌써 제로죠. 이거는 b가 제로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또 0이 돼야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요 파동 함수를 풀었는데 뭔가는 정확히 모르지 파동 함수를 예상하라고 가정하라고 풀었어요. 그런데 경계 조건을 이용했더니만 이 조건이만 또 A가 제로 되면 안 되죠. 왜? 그러면 이 전체 제로 되잖아요. A도 제로, B도 제로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sin KL이 제로가 돼야 되죠. 자, 요것이 지금 제로가 돼야 되는데 요게 제로가 되든지 요거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제로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sin KL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KL은 어떻게 될까요? n파이가 돼야 되죠? n파이. 그래서 K가 드디어 L분의 n파이라는 이런 양자화된 n 이꼴 1, 2, 3 이런 양자화된 것만 가질 수 있다. 놀랍죠, 그죠? 그러면 에너지 구했죠. 이 식으로부터요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2n분의 h바의 제곱에 k제곱이 되는데 k를 L분의 n파이를 넣으니까요 2m의 L제곱분의 h바의 제곱에 n파이 제곱 n제곱 파이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래, 그 식이 6-7식입니다. 여기에 순서를 바꿀게요. 여기에 n제곱 h바의 제곱 파이 제곱 그리고 이게 6-17식. 그래서 이러한 상자 원 1차원 우물 안에 갇혀있는 입자는요 요러한 에너지밖에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에너지밖에 가질 수 없다. 그것이 지금 이 25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252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래서 252페이지를 보니까요 여러분 지우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E1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E1 제일 낮은 에너지가 될 것 같은데 E1은 여기 1이 없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EN이라고 볼지게 그러면은 EM의 L제곱분에요 H바의 제곱에 파이 제곱이 되고요. E2는 어떻게 될까요? EM의 제곱은 똑같고요. N이 2가 되니까 4배가 된다 그죠? 4 H바의 제곱 파이 제곱 4배가 되네요. 그래서 이건 4E1이 되고요. 이것이 4배가 되죠? 그 다음에 E3는 어떻게 돼요? EM의 제곱분에요 똑같고 9에다가 H바의 제곱 파이 제곱이 되죠. 그래서 9의 E1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어떻게 그려놨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상자라고 볼지게 E1이 여기 있으면요 L에 따라 다르잖아요. 0에서 L 사이 이게. 그 다음에 여기가 E2가 여기 있고요. E2가 4E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E1이었으니까 4배. 이 정도의 E3가 있다. 그래서 9E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1을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하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그 다음에 E2, E3 이런 데를 우리가 덜뜸 상태, 여기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 상태. 그래서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예제 6.5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6.5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에너지를 구하게 된 그거는요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경계 조건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제 거신적인 물체의 이것은 우리가 양자론 할 적에 벌써
많이 다루었던 내용하고 똑같을 겁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거시적인 것, 아주 야구공이라든지 사람의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했는데, 물체에 대해서 에너지를 계산해 보니까 그 양자, 에너지와 양자,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의 그런 양자 상태의 에너지 차이, 이런 말이, 그 차들이 굉장히 작았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전론적인, 즉 거시적인 영역에서는 이 양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양자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측정하기가 불가능한 범위라 그랬습니다. 불가능한 범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질량이 1mg, m이 1.0mg이라더라도 굉장히 작은 거죠, 그죠? 그러나 여전히 거시적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물체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L이 몇 cm죠? 1.0cm. 떨어진 단단한 벽 사이에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단단해가지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러한 공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단단한 벽이니까 그럴지게 가질 수 있는 이 물체가 가질 최소 속력을 구해야 돼요. A1 최소 속력. 최소 속력은 최소의 에너지에서 나올 건데 우리가 보십시다. 이거 구하라니까는 E의 N이 우리는 똑같이 양자발을 해가지고 풀었을 적에 2의 M의 L제곱분의 N제곱 H바이 제곱 파이 제곱인데 여기서 보면은요 최소 에너지가 왜 최소 속력이니까 N 이퀄 1일 때일 거다. 그래서 E와는 저기 나와 있듯이 2ml 제곱분해요. 1의 제곱, 그죠? 1의 제곱 h바의 제곱, 파이 제곱인 건데 이거를 넣고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m을 1.0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kg일 거고요. mg이니까요. 맞죠? 이게 10의 마이너스 3성 g인데 kg로 고치니까 이렇게 되고요. L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2승 리터가 된다. 그거를 가지고 H바 넣어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성 kg에다가 미터 제곱으로 해놨고요. 다 대입하니까 그래 되겠다. 그죠? 10의 2성 10의 마이너스 6승은 10의 마이너스 8승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 됐습니다. H바는요 6.6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성 줄 세컨드를 하고요. 그 다음 3.14의 제곱을 집어넣어서 제곱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작게 나올 거야 아마. 5.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입니까? 58승이에요. 58승. 이거 못 되죠? 일렉트론 볼트를 고쳐도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왜 속력을 구하라니까는 V1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자유입자니까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1 m의 V1의 제곱일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0이죠? 그럼 전체 에너지는 전부 다 무슨 운동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V1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되니까 n분의 2완이 된다. 그래서 루트 맞아요? n분의 2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여기 집어넣고 m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요 어떻게 되죠? 3.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적인 개념에 있어서 이용했을 적에 어떤 최소 속력은 너무나 작다.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 불가능한 정도 작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물체는 그냥 정지해 있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왜?
빵이 0이 26개 가고요. 그 다음 3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 이물질의 속력이 3.0cm라면 N은 얼마나 되는가 보십시다. B번은 무슨 뜻이냐면요. V를 거꾸로 줍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N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자, 해봅시다.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은 이 V를 주면은 우리는 에너지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뭔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2분의 1 m의 V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m 대신에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을 넣고요. 그 다음 V는요 0.03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미터 퍼 세크를 넣고 계산을 했더니만 답이 마이너스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4.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줄이에요. 자, 이것이 뭐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2ml. 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이게 2완인데요. 2완은 n제곱, 이것이 n제곱이 아니죠? 2완 벌써 구해놨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n제곱에 2완이 돼야 됩니다. 지금 n 구해라 해서 이거 가져온 거예요. 이것이 n제곱에 왜 2n을 구했잖아요. 2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n제곱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2완을 이렇게 나눠주면은 n제곱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n제곱 어떻게 된다고요? n제곱은 2완분이에요. 4.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에요. 하니까는 2완이 이게 있는데 5.49 10의 마이너스 58승이에요. 올려주면 엄청 크다. 그죠? 50 곱하기 여기에 10에 마이너스 10승 있고 58승이 있으니까 10에 플러스 48승이 되겠다. 그죠? 그럼 n은 어떻게 되죠?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9 안 되죠? 8점 몇이다. 그죠? 0.8 80m 하고요. 짝수가 돼야 되니까 80m에다가 곱하기 10에 46승이 되죠. 여기 100을 곱해줘요. 450에다가 나누기 5.49를 해요. 그래야지 요게 짝수형이 돼가지고 한 9 곱하기 9.몇 곱하기 9.몇 곱하기 10에 23승이 되는 엄청 큰 숫자가 됩니다. 답을 볼게요. 9.05네요. 9.05 곱하기 엄청 큰. 만약에 이 정도의 속도만 간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양자의 개념에서 볼 적에는 양자수가 이 n이 이 n이 이래 되죠. 루트를 취하니까 n은 n제곱이 이렇게 됐는데 n은 이렇게 되는 아주 큰 양자수. 제가 뭐라 그랬죠? 항상 고전적인 그러한 이론을 생각한다면, 고전적인 그런 거시적인 경우는 양자수가 엄청 큰 그런 양자 상태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양자 상태이긴 한다면은 어느 정도나 n이 막 이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엄청 크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 그 상태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거시적인 걸 알아봤는데, 실제적으로 양자 이거를 그러니까 양자적인, 그러니까 아주 미시적인 아주 작은 입자를 다루는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예제 6.1은 원자의 모형이 되어 있는데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드디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